안녕하세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 역사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도슨트 구본식입니다. 이 역사관은 원래 서대문 형무소라고 불려졌었는데요. 이것은 1908년도에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일제가 사용했을 때에는 의병과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고초를 겪으셨고, 그 이후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이 고초를 많이 겪으신 곳입니다. 이곳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여기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의 전시관입니다. 1876년부터 1910년까지 근대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전시실입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876년도에 외국하고 첫 조약을 맺었는데 그 상대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힘 있는 나라고 그 당시 조선은 힘이 약한 나라였었죠. 그래서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1894년도에 청일전쟁을 벌였죠. 일본이 이겼던 거죠. 깜짝 놀란 고종 황제하고 명성 황후는 러시아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명성 황후의 시해 사건을 계획을 합니다. 1895년도에 명성 황후를 시해를 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경복궁의 건천궁에 있는 이 오코르입니다. 이후에 다시 러시아가 영향력을 많이 미치게 되니까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을 벌입니다. 일본이 이긴 거죠. 그래서 일본은 1905년도에 우리나라한테 조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강제적으로 을사늑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 당시 고종 황제는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헤이그 특사를 보내게 됩니다. 이 조약이 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요. 일본 사람들은 고종 황제가 특사를 보낸 것을 알고 1907년도에 강제 퇴위를 시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많은 의병들이 일제에 저항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908년도에 일제는 여기에다가 감옥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 강제로 병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의병 활동 또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투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오기 때문에 500명으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증설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3,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감옥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가 서대문 형무소가 어떻게 증설이 됐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판넬입니다. 1908년도에 조그맣게 500명이 들어가는 규모의 형무소였었는데 1920년도에 중간 크기로 증설이 됐고 그 이후에 3,000명이 들어가는 이렇게 큰 형무소가 증설이 된 겁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이 이 부분입니다. 1차 증설이 이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증설이 이 부분이 됐습니다. 이쪽 오른쪽은 공장지대고 저 위쪽에 있는 것은 병원입니다. 이곳에서 3천여 명의 우리 독립투사들이 또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은 민족저항 1실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사항을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우리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학교에서 많이들 배우셨죠?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이등방문을 저격을 했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동경에서 일본 천황을 죽이려고 폭탄을 던졌고요. 윤봉길 의사는 상해 홍코공원에서 기념식을 하는 일본 집단에 폭탄을 던진 겁니다. 많이 아시는 도시락 폭탄 사건인데 실제는 수통을 던졌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입니다. 18세의 이화여고 학생이었던 분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독립운동을 활발히 했던 분으로 동양의 잔 다르크라고 얘기되기도 합니다. 이곳은 민족저항 인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분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수형 기록표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면은 사진을 찍게 되는데 왼쪽부터 성씨가 김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이쪽에는 희웃으로 끝나는 성씨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봤던 유관순 열사의 사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유관순 열사의 사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겠죠? 자, 가운데 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위쪽에 노랗게 색이 바른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사진입니다. 이곳에 수감되신 분들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분들의 수형 기록표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려오시면서 서늘한 느낌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제일 무서운 곳 고문실입니다. 자, 몇 가지 고문 현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이곳이 물고문 현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강제적으로 코와 입에다가 물을 들이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욕조에다가 머리를 처박아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폐에 물이 차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답니다. 자, 이곳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시 구금실입니다. 고문 전에 이 방에 임시 구금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형사들이 와가지고 이 옆방에서 취조를 하는 겁니다. 임시 구금실에 구금이 돼 있을 때 주변에서 고문을 받는 많은 애국지사들의 비명이 들릴 겁니다.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면은 굉장히 공포스럽겠죠. 그때 취조를 하게 되면은 마음 약한 분들은 뭐 실토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애국지사들은 전 실토하지 않고 묵묵히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이 상자 좌우에 꽂혀 있는 대못, 상자 고문의 현장입니다. 애국지사, 구금된 애국지사를 이 상자 안에 넣어가지고 이 상자를 흔들거나 위에서 나무로 푹 찌르거나 그러면 그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움직일 때 자연적으로 좌우에 꼽힌 대못에 찔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벽에 세워놓은 관입니다. 벽관에 애국지사를 감금을 시켜가지고 2박 3일 동안 아니면 더 긴 시간을 이 안에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세워놓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전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수감된 이후에 나올 때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넘어지기도 했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누군가 체험하시고 싶은 분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진짜 감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노티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간수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세 군데 방향을 다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곳은 감옥입니다. 감옥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직몰방이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을 24시간 캄캄한 데서 고통을 받게 하는 장소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감됐던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에서는 원래 5명에서 7명 정도가 수감되는 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만세운동이 벌어졌을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잡혀와가지고 이 방에 40~50명이 수감됐다고 합니다. 40~50명이 있으면은 제대로 누워 잘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눠가지고 일부는 잠자고 또 교대에서 잠자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폐통이라는 장치로서 간수가 요 폐통 떨어지는 소리와
현상을 보고 저쪽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와가지고 확인을 하는 게 이 창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간수는 밖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안쪽에 방 구석구석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수감된 사람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간수의 눈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저항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곳에 수감된 분들은 서로 간에 연락을 하기 위해 가지고 벽을 두들겨서 교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한 분이 노크를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와 보시면은 여기 보면 듣는 장면이 보이시죠? 이곳은 실제로 안창호 선생님이 수감되었을 때 안창호 선생님은 암호를 모르시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장면입니다. 타벽 통보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이 사형장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큰 미루나무가 있었습니다. 사형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많은 애국지사들이 이 나무를 붙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우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라의 독립을 다시는 볼 수 없구나 하는 한 때문에 많이 울면서 사형장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고도 2020년에 태풍이 왔을 때 이 나무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형수들의 그 한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쓰러진 상태 그대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을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형장입니다. 사형장 내부에는 교수형을 집행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수형을 집행한 다음에는 뒤편 장의자에 앉아있던 의사가 지하로 내려가서 사망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사망이 확인된 다음에는 계단을 통해 가지고 뒤쪽 시구문으로 시신을 운반하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 내부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시구문입니다. 확인된 시신을 내보내는 곳인데 시신 중에서 연고가 없거나 너무 훼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전달할 수가 없는 상태의 시신을 공동묘지로 보내기 위한 통로입니다. 원래는 200m 정도 되어 있었는데 붕괴된 이후로 이곳 독립공원을 만들면서 약 40m 정도를 복원을 했습니다. 자, 이곳은 격벽장입니다. 수감되어 있던 수감자들이 운동을 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건강을 어느 정도 유지하여야만 외부 노역을 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벽으로 막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하기 위한 곳입니다.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곳이죠. 여기에서 왕복 왔다 갔다 걷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간수가 서 있는 곳입니다. 간수가 이 전체를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독려를 하는 거죠. 올랐으면 전 구간이 다 보입니다. 구석구석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성 감옥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여자들을 수감했던 감방이 있었던 곳입니다. 특히 이 옥사는 유관순 열사가 고생을 하셨던 이 옥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제8호 감방에 수감이 돼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8호 감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유관순 열사가 고통을 받으셨던 제8호 감방입니다. 이곳에 6, 7분의 여성 수감자들이 계셨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1920년 3월 1일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의 교신을 해가지고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셨던 곳입니다. 감방 안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셨던 곳이죠. 지금까지 서대문 영무소 역사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에 힘이 없어가지고 순환을 당했던 우리
조상님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나라를 잃지 않도록 힘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고 느끼셨던 것을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을 방문해 주실 것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곳에 오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안녕히 잘 돌아가십시오.